어르신, 요즘 머리 감을수록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느낌 들지 않으셨습니까? 비싼 탈모 샴푸를 써도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정수리는 점점 비어 보이고 머리 감는 시간이 괜히 겁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모가 더 심해졌나 보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탈모보다 먼저 문제가 되는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지, 각질, 샴푸 잔여물이 계속 쌓인 두피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숨이 막힌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면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머리카락이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이 두피 상태를 먼저 정리해 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머리 빠지는 양이 예전보다 덜 무섭고 두피 가려움과 답답함이 줄어들고 정수리가 덜 눌려 보이고 머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살아 보인다는 느낌. 그리고 그 시작이 거창한 치료도 고가의 제품도 아닌 동네 다이소에서 파는 1,500원짜리 순한 비누 하나였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분명합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두피가 먼저 편안해지면서 변화의 출발점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비누로 머리를 감는다고 달라질까? 이 생각 드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두피 상태를 지켜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머리가 다시 힘을 얻기 전에 먼저 숨을 쉬어야 하는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두피와 모발 고민을 상담해 온 김현우입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74세 이말순 어르신도 탈모보다 먼저 두피 불편감이 심했던 분이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시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두피가 따갑고 예민해지는 날이 많았고 샴푸를 바꿀 때마다 잠깐 괜찮다가 다시 불편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두피 상태를 살펴보니 표면이 붉게 예민해져 있었고 잔잔한 각질이 전체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두피가 먼저 편안해지지 않으면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제품을 더하기보다 두피를 자극 없이 정리하는 방법부터 바꿔보자고 안내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것이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500원대 순한 비누 거품 세정법이었습니다. 비누를 직접 두피에 문지르지 않고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는 방식이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두피 화끈거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가려움이 올라오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는 두피가 한결 편안해졌고 머리 빠짐에 대한 불안도 덜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어르신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피가 편안해지면서 빠지는 양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보다 먼저 두피를 깨끗하고 가볍게 되돌리는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어르신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안전하고 쉬운 사용 방법을 차근차근 실제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이말순 어르신은 머리숱보다도 먼저 두피 불편감을 심하게 느끼던 분이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시원해야 할 텐데 오히려 두피가 따갑고 예민해지는 날이 많았고 어떤 날은 두피가 화끈거리는 느낌까지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바꿀 때마다 처음 며칠은 괜찮다가 다시 가려움과 따가움이 반복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을 쓰면 두피가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쓸 수는 없어 계속 제품을 바꿔가며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두피 상태를 살펴보니 표면이 붉게 예민해진 부분이 있었고 잔잔한 각질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정력이 너무 강한 제품이나 향료가 많은 제품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능성 제품을 추가하기보다 두피 자극을 줄이면서도 남아있는 노폐물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관리 방법을 바꿔보자고 안내했습니다. 그때 권해드린 방법이 동네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1,500원대의 성분이 단순한 순한 비누를 이용한 세정법이었습니다. 비누를 직접 두피에 문지르지 않고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손끝으로 살살 마사지하듯 씻는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비누로 머리를 감는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졌다고 했지만 거품을 부드럽게 사용하고 헹굼을 충분히 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면서 두피 자극이 예전보다 덜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머리를 감고 난 직후 두피가 화끈거리는 느낌이 줄었고 건조하게 당기는 느낌도 완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감은 뒤에도 두피에 무언가 남아있는 듯한 찝찝함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달라진 부분이었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나면서는 가려움이 올라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무심코 두피를 긁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두피를 만졌을 때 예전처럼 따끔거리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느낌도 완화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두피 전체가 한결 편안해진 상태가 유지되었고 머리를 말릴 때 두피가 가볍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로 느낀 부분은 머리카락이 빠질 때 느끼던 불안감이 줄어든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샴푸할 때 손에 걸려 나오는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걱정이 먼저 들었지만 두피가 안정되면서 그런 불안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아졌다기보다는 두피가 편안해지면서 빠지는 양이 덜 심하게 느껴졌다는 표현이 더 가까웠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두피 붉은기도 많이 가라앉았고 전체적으로 두피색이 맑아졌습니다. 잔잔하게 일어나던 각질도 줄어들어 손으로 만졌을 때 표면이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어르신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특별한 치료를 추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500원대 순한 비누를 사용해 두피를 자극 없이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 것만으로 두피 상태가 눈에 띄게 안정된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말순 어르신 사례를 통해 예민한 두피일수록 무언가를 더 바르는 것보다 두피를 편안하게 비워주는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어르신처럼 두피의 기름기와 가려움이 줄어들면서 머리 빠짐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피에 각질이 쌓이고 정수리 쪽이 유독 비어 보였던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정자 어르신은 머리를 감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이었습니다. 욕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앞으로 더 줄어들까 걱정이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숱이 많아 머리를 묶으면 두꺼워 보일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수리 쪽이 비어 보이기 시작했고 밝은 조명 아래 서면 두피가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 느끼셨습니다. 외출 전 거울을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사람 많은 자리에 가는 것도 신경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좋다는 샴푸도 여러 번 바꾸셨습니다. 탈모 전용 제품, 두피 영양 샴푸, 한방 성분 제품까지 사용해 보셨지만 처음 며칠만 괜찮은 느낌이 들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두피가 번들거리고 가려움이 올라오는 상태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자도 다음 날이 되면 정수리 쪽이 금방 기름지는 느낌이 들었고 손으로 만졌을 때 두피가 답답하게 막혀 있는 느낌이 강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가려움 때문에 무심코 두피를 만지다 보면 손끝에 각질이 묻어 나오는 날도 잦았습니다. 제가 먼저 두피 상태를 여쭤보며 세정 습관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두피의 피지와 묵은 각질이 오래 남아있는 전형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용해도 두피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만족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제품을 권하기보다 두피를 편안하게 정리하는 세정 방법부터 바꿔보자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향이 강하고 미끌거림이 남는 샴푸 대신 성분이 단순한 순한 비누 거품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씻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두피 상태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예전처럼 번들거림이 심하지 않았고 가려움이 올라오는 횟수도 점차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는 머리를 말린 뒤 두피가 한결 가볍게 느껴지고 손으로 만졌을 때 끈적한 느낌이 덜하다고 했습니다. 두피가 답답하다는 표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낀 순간은 빗질할 때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전혀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한 움큼씩 빠진다는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심리적인 부담도 함께 줄어들면서 거울을 볼 때 느끼는 스트레스도 덜해졌다고 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난 뒤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 정수리 쪽이 전보다 덜 비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 이후로 두피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어르신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아졌다기보다 두피가 편안해지면서 머리 빠짐에 대한 불안이 줄고 두피 상태가 눈에 띄게 안정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비싼 제품보다 먼저 두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말순 어르신의 경우처럼 두피 표면이 거칠고 막힌 느낌이 줄어들면 정수리 고민도 함께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두피가 같은 고민을 가진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두피가 예민하고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셨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박영수 어르신은 정수리 부분이 점점 비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위쪽이 행하게 나온다며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를 감고 나면 이틀 정도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만 지나도 정수리 쪽이 축 처지고 두피가 눅눅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면 두피가 번들거리고 모근 쪽이 힘없이 가라앉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니 세정 자체는 매일 하고 계셨지만 두피까지 꼼꼼하게 씻는 습관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카락 위주로만 빠르게 씻는 방식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두피에는 피지와 각질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피를 확대해 살펴보면 모공 주변에 하얗게 각질이 쌓여 있고 기름기와 섞여 막처럼 남아있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두피가 숨쉬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머리카락이 힘을 받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수 어르신께 복잡한 제품을 추가하기보다 먼저 두피 세정 방법부터 바꿔보자고 안내했습니다. 성분이 단순하고 자극이 적은 순한 다이소 비누 거품을 손에서 충분히 낸 뒤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방법 자체가 어렵지 않아 금방 익숙해지셨습니다. 특히 거품을 충분히 내서 두피에 닿게 하는 과정이 기존 세정과 가장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정수리 쪽이 금방 축 처지던 현상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두피가 한결 산뜻하게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졌고 손으로 만졌을 때 미끈거리는 느낌도 덜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두피를 만졌을 때 느껴지던 거친 각질 느낌이 줄어들었고 손톱으로 긁어내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두피가 편안해지니 괜히 머리를 만지는 습관도 줄어들었습니다. 2달쯤 되었을 무렵 제가 다시 상태를 확인했을 때 정수리 부분에 두피톤이 한결 정돈되어 있었고 기름막처럼 보이던 부분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모발이 갑자기 굵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축 처지던 느낌이 덜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살아 보이는 인상이 나타났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예전보다 머리 모양이 덜 납작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고 사진을 찍을 때도 위쪽이 덜 비어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머리를 감고 난 뒤 두피가 가볍게 숨 쉬는 느낌이 든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느끼셨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는
두피에 쌓인 노폐물과 각질을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수리 인상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싼 제품을 추가하기 전에 두피를 깨끗하게 되돌리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어르신을 통해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피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두피를 자극 없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 집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어르신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안전하고 쉬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충분히 적셔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대충 묻히고 바로 거품부터 내시는데 이렇게 하면 두피에 붙어 있던 먼지와 땀이 그대로 남기 쉽습니다. 샤워기에 미지근한 물로 두피 깊숙한 곳까지 물이 스며들도록 1분 정도 천천히 적셔주세요. 손으로 머리를 벌려가며 물이 두피에 닿도록 해주시면 세정이 훨씬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 비누는 절대 두피에 바로 문지르지 않습니다.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향이 강하지 않고 성분이 단순한 순한 비누를 사용하되 비누를 바로 머리에 대는 대신 손바닥에서 먼저 충분히 거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으로 여러 번 문질러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거품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 두피 자극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씻어줍니다. 거품을 두피에 얹은 뒤에는 손톱이 아닌 손끝의 지문 부분으로 살살 문질러야 합니다. 세게 긁거나 힘을 주면 두피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며 정수리부터 옆머리, 뒤통수 순서로 골고루 씻어주세요. 시간은 길지 않아도 괜찮고 약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거품을 바로 씻어내지 말고 잠시 두피에 머물게 합니다. 마사지를 마친 뒤에는 바로 헹구기보다 30초 정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거품이 두피에 남아있는 기름기와 노폐물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두는 것은 필요 없고 짧게 잠시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헹굴 때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씻어냅니다. 두피 세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헹굼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손으로 만져가며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씻어내야 합니다. 특히 정수리, 귀 뒤, 목덜미 쪽은 거품이 남기 쉬운 부분이라 조금 더 신경 써서 헹궈 주세요. 두피에 미끌거림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마무리가 잘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머리를 말릴 때는 뜨거운 바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할 경우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건조하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바람으로 두피부터 먼저 말리고 그 다음 머리카락을 말리는 순서로 진행해 주세요. 두피가 축축한 상태로 오래 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사용 횟수는 두피 상태에 맞춰 조절합니다. 두피 기름기가 많은 분은 하루 한 번 사용할 수 있지만 두피가 건조하거나 예민한 분은 처음부터 매일 하기보다 일주일에 두세 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 두피가 당기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면 횟수를 줄여 조절해 주세요. 이 방법의 핵심은 무언가를 더 바르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자극 없이 깨끗하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있습니다. 어르신,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걸 느낄 때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속상해 하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머리숱이 어느 날부터 소중해지고 사진 한 장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걸 찾고 더 비싼 걸 써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지만 변화가 크지 않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피는 살아있는 피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고 조금 덜 자극하고 조금 더 깨끗하게 숨 쉬게 해주면 두피는 생각보다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특별한 치료도 아니고 기적 같은 비법도 아닙니다. 그저 두피를 편안한 상태로 돌려주는 아주 기본적인 관리 습관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기본이
몇 달 뒤 거울 속 모습에 조용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느끼는 순간은 단순히 겉모습이 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거울이 먼저 알려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전 사진 속 풍성했던 모습이 떠오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괜히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더 속상하고 그래서 더 말없이 혼자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늘 느꼈습니다. 머리카락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피는 여전히 돌봄을 받으면 반응하는 살아있는 피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아껴줄 수는 있습니다. 두피를 거칠게 대하던 습관을 멈추고 조금 더 부드럽게 씻어주고 조금 더 편안하게 숨쉬게 해주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그래도 아직 괜찮네 하는 마음을 다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 그게 더 중요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머리를 감는 시간만큼은 내 두피를 아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소에서 산 작은 비누 하나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나를 다시 챙기기 시작했다는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오신 시간만큼 이제는 어르신 자신의 두피와 몸도 조금 더 따뜻하게 돌봐주셔도 됩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돌봄은 바로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알아가고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예전보다 조금 덜 속상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